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중요하듯 발표 역시 첫마디가 중요하죠. 오프닝이 얼마나 인상적이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를 기대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뻔한 이야기가 이어지겠구나 하는 편견을 갖기도 하죠. 자, 그럼 청중의 마음을 여는 오프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기획안을 발표할 때 오프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4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거창한 멘트와 오늘 발표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자신만의 진솔한 이야기로 담담하게 시작해보세요. 해리포터 작가로 유명한 롤링은 하버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말한 그 축사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게 이런 훌륭한 대학에서 축사를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이 축사 준비하려고 너무 긴장을 많이 한 탓에 속이 울렁거리고 심리적으로 두려움까지 느꼈죠. 덕분에 살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호흡을 가다듬고 여기가 하버드 대학이 아니라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학교다!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오프닝부터 교훈적인 말로 시작하기보다는 연설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자기의 감정, 경험 등을 아주 솔직 담백하게 풀어냈죠. 이는 롤링과 청중과의 심리적 거리감도 좁히기도 했습니다. 자, 세계적인 작가도 긴장할 줄 아는 평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청중은 그녀의 인간적인 모습에 더 호감을 느끼게 되었죠. 또한 이는 다음에 이어질 그녀의 말에도 귀를 더욱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오프닝부터 너무 심도 있는 이야기를 꺼낸다면 듣는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를테면 내년 경제도 점점 더 나빠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처럼 말이죠. 아마 체감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인해서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흥미도 놓치게 되겠죠. 반면에 최근에 개인적으로 접한 이야기라든지 어제 느꼈던 고민 등등을 진솔하게 꺼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청중은 인간적으로 여러분을 가깝게 느낌으로써 호기심을 갖고 계속 듣기 시작할 겁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강연을 펼치는 테드라는 특강 여러분 잘 아시죠? 네, 2010년 한 해에 가장 강연을 잘한 사람에게 주는 그 대상의 영예를 아는 강연자가 있습니다. 요리 전문가 제이미 올리버입니다. 그는 어떻게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을까요? 네, 그의 강연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게도 제가 이야기하는 18분 동안 4명의 미국인이 사망할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뜬금없는 그의 도발적인 말에 호기심을 갖고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동시에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이슈들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슬슬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미국인들이 비만, 당뇨 등에 걸릴 확률이 높다. 또 이것은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다. 등등 말이죠. 실제로 공신력 있는 통계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18분에 4명이 이런 질환으로 사망하는 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여러분 건강한 생활과 운동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처럼 뻔한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말로 시작한 거죠. 네, 이렇게 오프닝부터 오늘 발표할 내용을 감추고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면 청중은 훨씬 흥미를 갖고 경청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원들 앞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고 해볼까요? 네, 처음부터 창의성은 이제 선택지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 조건이다 라고 비장한 각오로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네, 앞에 있는 직원들은 별 흥미를 갖지 못할 거예요. 그래, 역시 내가 예상한 얘기들이 나오겠지 뭐 라는 선입견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겠죠. 대신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3년 안에 망할 것이다 라고는 판단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네, 직원들은 우리가 왜 망하지? 이런 의문이 들 거고요. 그 이유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에 더욱더 집중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때로는 가벼운 유머로 오프닝을 한 것도 강추합니다. 유머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경직되고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는 데는 최고죠. 또 말하는 사람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서 화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해서 한국 외국어대학에서 연설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오바마는 청중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오프닝 멘트로 재밌고 인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이죠. Good morning. I understand that this university has a world-class language education program. Maybe that is why your English is better than mine.
여기서 오바마는 어색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떠듬떠듬 말했습니다. 오바마의 천진난만하고 겸손한 자세, 그리고 어색한 한국어 실력에 청중들은 웃음을 터뜨렸죠. 미국 대통령이 연설한 자리인지라 엄숙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자리였지만, 이렇게 부담감을 내려놓고 오바마 대통령의 말에 청중들이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죠. 자, 이처럼 유머는 청중의 마음을 여는 효과가 있습니다. 끝으로 인상적인 오프닝을 위해선 간단한 퍼포먼스도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이 퍼포먼스를 적절하게 잘 활용한 대표적인 CEO이죠. 애플의 노트북 맥북 설명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잡스는 대형 영상에 노란색 종이봉투 사진을 띄웠습니다. 맥북을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은 저 봉투하고 맥북 에어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궁금해들 했죠. 잡스는 저 봉투 안에 맥북이 들어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노란색 종이봉투에서 맥북을 꺼냅니다. 봉투를 여니까 정말 맥북이 있었어요. 그만큼 얇다는 것을 보여준 퍼포먼스였죠. 자, 사람들은 이 퍼포먼스를 보고 야, 맥북이 정말 작고 얇긴 얇구나 라고 실감하게 된 거죠. 박수를 아끼지 않았겠죠. 만약 잡스가 맥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로가 몇 센티미터이고 세로가 몇 센티미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담한 제품이냐면요, 등등. 이렇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평범한 설명회에 불과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연설 주제와 관련된 사진, 도구 등을 갖고 청중들의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청중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인상적인 오프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대중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을 때 인상적인 오프닝으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담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가벼운 유머나 또는 간단한 퍼포먼스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좀 유익한 내용 되셨나요? 네, 앞으로도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고자 하니까 격려의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